네,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능수광장 8월 16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아침 브리핑 부분들에서 특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전기전자 쪽이죠. 전일 SK하이닉스가 6% 정도의 반등 부분들을 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삼성전자는 메인 매수 부분들이 들어와지 않고 SK하이닉스에 좀 집중되는 모습들에 오늘 아침에 뉴스 브리핑에서 서버 디램, 서버 디램의 향후 매출 증가 부분, 수요 공급 관련된 부분들 코멘트를 좀 드렸고, 중국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고정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 이런 코멘트 부분들로 그리고 이제 발단 부분들은 섹터 내용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버 디램에 대한 매출 증가 부분하고 그리고 중국에서 고정 가격 부분들은 업황의 개별 이슈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이제 지연 가능성 부분도 어떨 때는 여기도 보면 요즘에 뭐 금리 인상이 지연되느냐 아니면 급해지느냐 유가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죠. 어떨 때는 재고가 많았을 때는 수요가 증가되면 또 유가가 올라가고 또 재고가 그런데 쉘가스 생산 부분들이 많아지면 또 유가가 하락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폭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등락 부분들이 나오는 거하고 일맥상통화의 흐름 부분들이 일맥상통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죠.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한 7개월 정도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7개월 정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7개월 동안 상승한 이유는 삼성전자 실적, 또 전기전자의 실적, 코스피의 실적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글로벌 자금 자체가 어떤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든지 은행 투자 부분들 할 경우에는 금리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뭐 정크펀드라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신흥국의 위험자산에 원자재에 투자를 하면서 저금리 기조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찾아가기 위한 투자를 확대를 했었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그러한 영향 부분들을 받아서 1900선에서 거의 2500 반올림하면 2500선까지 2450선까지의 반등 파동을 이끌었던 가장 큰 어떤 매개체 역할 부분들 좀 했어요. 글로벌 자금의 성격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어떻게 보냐면 그래 일단 저금리 기조 부분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냈으니까 한번 차익 부분들을 챙겨놓고 그 다음 토속 부분들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까? 그 과정 중이죠. 우리도 보면 이걸 기술적 분석 부분들하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 기술적 분석 부분들이 한번 진행된 다음에 정고점 돌파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고점에 대한 물량 부분을 한번 소화를 하고 어떤 걸 잡나요?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왜? 그 가격을 넘어섰다는 시장에서 용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그러한 과정인데 전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뭔가 매개체 부분들 상승을 이끌 만한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까지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하락에 대한 변동성, 차익 매물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락이 변동성이 커지는 역할은 뭔가 불안하다는 그런 반증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이번 달에 옵션 만기도 있었지만 다음 달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특히 코스닥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다행스럽게 코스닥 한 580억 정도 외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군별로 보면 좀 많이 차별화 부분들이 좀 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아침에 봤을 때 시가의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되는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추정할 때 그 100% 있을 때는 어쩌면 추정하는 부분들의 동시효과의 물량 나오는 게 있어요. 평상시 거래량보다. 아니면 이제 시초가의 반대매매 부분들은 바로 반대매매 나가면 하한가 주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한가 주문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부분들로 간접 추정 부분들을 하는데 몇몇 종목군들은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보이면서
물량을 좀 털렸죠. 그래서 오늘 580억 정도 외인 매수, 저가 매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이제 코스닥의 성장 동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렸죠. 그 선상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글로벌 전체 작은 부분들이 오늘도 보면 코스피가 서버 디레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 그리고 중국에서 고정가격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IT 전기전자 쪽 낙폭이 좀 과하다 라는 코멘트를 드렸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반등 부분 나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시가 깨지면 일단 관망 부분들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전기전자 쪽은 낙폭 부분들이 좀 과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 이제 박스권 파동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빼더라도 급격하게 빼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쪽은 시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탄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물적으로 실질적인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그래서 아침에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 글로벌 유동성이 어떤 방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기전자 쪽은 다시 이번에 그 박스권 상단이라든지 최선 하락폭의 3분의 2 절반이라든지 3분의 2 정도까지의 파동 부분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단 개인 투자자 영역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처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대상입니다. 좀 매매 부분들 하신 분들은 단기 스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고 빠지고 매매 부분들 할 수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처음 시장을 접목하신 분들은 차라리 편안한 투자 부분들을 권해드려요. 그래서 박스권 지수도 박스권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계속 열어드렸고 그런 내용 부분 언급드렸지만, 오늘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차이 부분도 극명하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외국인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그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1000억대 매모가 왔으면 전기전자 쪽에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반된 전략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선물은 한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고, 3,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거래소 쪽에 기관이 한 1,10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펀드가 조금씩 요즘에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 좀 드렸죠. 지수 자체가 2,400선까지 올라왔을 때 펀드 환매를 했던 자금에서 지수가 더 가나 하면서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2000선 이하에서 2400선이 올라올 때 펀드 환매가 주력이었다면, 이번에는 펀드 환매보다는 펀드를 신규라든지 이런 가입 금액 부분들이 조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뭡니까,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계속 상승 추세 부분들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 쪽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간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어제 경기지표 부분들하고 글로벌 반도체 서버용 D램 매출 부분이 30% 성장하기 때문에 하반 경직 부분들을 만들고 단기 반등을 메꿀 만한 요건 부분들은 좀 돼요. 하지만 전기전자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지속적인 매도 추세 부분들은 아직까지 큰 변동사항 부분들은 없다. 왜? 시장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시장의 개인 주력 메이커 부분들, 키메이커 부분들은 외국인이었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나옵니다. FOMC 의사록이 나오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22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지금 뭐 시장에서 어제인가요? 제가 22 채권 재투자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는데 아직 뭐 명확하게 방향부 드라기 총재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할지 아니면 다음 달에 22 통화정책 회의 할지 그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행보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부분들을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양적 완화 부분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리먼 사태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나라 대표적인 게 뭐 미국 아실 거고, 유럽, 일본, 영국, 스위스, 스웨덴, 이 나라들의 자산 매입 규모가 거의 15조 달러입니다.
15조 달러 중에 거의 한 5분의 1 이상 9조 달러 정도는 그달 그 해당 국가의 국채를 매입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ECB가 이 정도까지 좀 많은지는 오늘 좀 조사하면서 알았네요. ECB가 대차대 대표 중에 4점 거의 한 5조 달러 정도 돼요. 이번에 양적 완화 해가지고 채권 매입 부분들 했던 게 채권 매입 부분들 했는데 이 금액이 FMC보다 연준보다 많네요. 연준이 지금 4.5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ECB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유로존 국가국채,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여기도 보니까 거의 한 4.5달러, 4.5조 달러. 그래서 ECB 유로존이라고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거의 4조 원 이상 정도 상당히 동일한 비슷한 금액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ING, 유럽은 이제 조금 이걸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 과정.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하반기 자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내용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어제 그 독일 그 뭡니까 헌법재판소에서 22의 양적 완화 부분들이 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동일 재무장관은 거기에 대한 반박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글로벌 큰 자금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환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전자의 차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론 이번 달에 전기전자 쪽의 매도 부분들이 진행이 크게 됐지만 다른 외 섹터 부분들은 매도 부분들보다는 순매수가 더 강해졌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해서 아니면 전기전자 쪽에 어떤 유동성, 어차피 유동성은 많기 때문에 실적과 향후의 성장성 부분들을 보고 다시 저가 매수를 해서 배팅을 할 건지 아니면 경기 민감적 섹터 부분들로 배팅할 건지 환율 부분들은 뭘까요? 돈이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보면 하는 키메이커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최근에 한 일주 전인가요? 우리나라 환율 원화 강세 부분들 진행될 때 1100원대 초반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대해서 그 약간 인위적인 컨트롤 부분 들어갔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보니까 외국인들 차익 실현하고 이게 차익 부분도 환차익 하고 그다음 주가 차익 챙기고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 챙기고 지금 주가 차익 지금 다 챙기고 있죠. 역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1100원 50원대가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걸로 우리나라 외국인들 자금이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는 자금의 입장에서는 뭘 볼까요? 유로가 당연히 보죠. 달러 당연히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달러가 93 정도 되면 하반경직 부분들하고 오버슈팅 부분, 하락에 대한 오버슈팅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와 관심권 두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연장선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연장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락 부분들이 크게 나올 때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으로 지금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또 많이 안 꺾여요.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까라면 체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락 부분의 하반경직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93 초반대까지 하락 부분 나왔죠. 이것은 이제 반전 부분들의 어떤 시그널 부분들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 글로벌 메이저는 이렇게 어느 쪽으로 자금을 더 강하게 투입을 할지 안 할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FOMC 의사락 부분이 나오고 ECB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화두가 되겠죠. 화제가 좀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은 뭡니까? 꼬리 가지고만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굳이 뭐 현물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변동성 좋지 않습니까? 발생하신 분들은 상승이냐 하락 부분들을 원하잖아요. 단지 변동성이 얼마나 크게 나오냐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을 만들 요건 자체가 뭐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도 있고 FOMC 의사락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을지 프리덤 회의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북한의 그 군 관련된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흔들더라도 위아래로 변동폭 부분들을 만들더라도 불확실성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일 때보다 실적 장세일 때보다 변동폭이 더 크게 나와요. 매수 매도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노는 파동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개월 7개월 동안 하락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건 제가 방송에서 미리 방송 그 코멘트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좀 더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FMC 의사록 그리고 중국과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보면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죠. 변동성이라고 했어요. 제가 단기 소음이라는 코멘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소음 부분들인데 우리가 막상 그걸 예상을 못했을 때는 그 소음이 신용 리스크냐 아니냐 이걸 상당히 관점 부분을 했는데, 신용 리스크만 아니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실 부분들 뭐냐면 뭔가 시장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부분들이 받아야 할 단계인데 변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거 어떻게 확산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퀘스천 부분들이 드는 파동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아까 20비 테이퍼링, FMC 의사로, 그 다음에 경기 지표는 지금 그 ISM 제조업 선행지수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가 반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통화,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재산권 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했죠. 첫 번째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원유에 대한 공급 부분들을 그만둬라, 을지훈련 부분에서 태클 걸지 말아라, 괌 사격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중국이 알아서 경제제재 부분들을 더 확대, 정책 부분을 북한을 눌러라, 이런 부분들의 포석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부분들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 있던 그 제조업 기반 부분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그 뭡니까 제조업 부분을 살리는 걸 원해요. 근데 중국이 요즘에 보면 뭐 워낙 많이 치고 올라다 보니까 견제 수단으로 직접 재산권을 이용해서 중국의 예전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그 정책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의 강국 반열을 오른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예요. 중국 정부의 목표인데 이걸 지금 한 번에 그 뭡니까 보호무역을 걸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의료 설비, 전기, 전자, 자동차, 전기자동차, 스마트 제조, 뭐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 퀄리티 제조업 부분들이죠. 이걸 위해서 한번 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테스트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불통이 좀 튈까? 최근에 이제 철강 섹터도 보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기준가 잡아놓고 여기 깨지면 일단 관심권에서 일단 2순위로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 중국과 좀 철강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타겟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단기적으로 이제까지 포스코도 보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부분들 받을 때인데 마침 물론 FTA 관련된 부분에서 철강은 FTA하고 상관이 없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일단 타겟 자체가 중국을 잡고 뭔가를 계속 불협화한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 기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소음이 되면서 역으로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을 저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계기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부분들에서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내일 아침에는 뭐 FMC 의사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중국과 미국의 직특재산권 조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 특히 요즘에는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핫하지만 그 시장에서 느끼는 만큼 글로벌 자금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그냥 뭐 덤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도 이건 소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그 기대치 부분들이 극한치가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갔다, 지난주에 올라갔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다음 주에 을지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변동성 장세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에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역발성의 관점 부분들을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 8월 1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좋아요, 그 다음에 공유하기 버튼 많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이슈맨의 주식 뉴스 시장 브리핑 부분들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